썰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30대 여성이에요. 제가 다니는 병원에는 저보다 나이도 많은 40대, 50대 간호사도 많답니다. 그분들이 보기에 30대는 무척 부러운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만 보면 젊음이 좋다며 부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도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모진 일을 좀 겪었거든요. 하긴 인생을 살다 보면 꼭 꽃길만 걷기는 힘든 것 같네요. 요즘 썰맘을 듣다 보니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저처럼 초년에 힘든 일을 겪는 사람도 있고 노년이 되어 굴곡진 인생을 사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물론 어떤 게 더 낫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초년의 괴로움이 노년에 맞는 위기에 비하면 극복하기가 수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년 전 맛본 인생의 쓴맛을 남은 삶에 대한 보험이라 여기기로 했답니다. 미리 악독한 인간을 만나 액땜했으니 제 인생에 더 이상의 눈물은 없기를 바라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진상들에게 당했길래 그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간호대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연년생인 남동생과 어머니를 모시고 단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동생이 해외 취업에 성공해 출국을 기다리던 어느 날 저희 엄마에게 변이 생겼어요.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걷지 못하게 되신 거죠. 처음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가족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건 엄마였을 거예요. 워낙 쾌활해서 여기저기 활동하는 것도 많고 친구도 많았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엄마가 갑자기 주저하게 되자 낙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자 남동생은 엄마를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지 출국을 고민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동생을 설득해 자기 길에 가도록 등 떠밀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수발은 오롯이 장녀인 제 몫이 되었네요. 그래도 저는 그게 힘들다거나 버겁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엄마가 아빠처럼 갑자기 떠나지 않고 제 곁에 남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엄마도 본연의 밝은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네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저만 보면 기특하다며 착한 딸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남편은 제약회사 직원이었는데 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병원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병원 사람들 사연도 아름아름 듣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어느 날 제게 커피 한 잔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유미 씨, 혹시 제가 연락처 좀 물어봐도 될까요? 왜 그러시죠?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혹시 병원과 관련된 일인가 싶어 신경을 곤두세우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무 그렇게 정색하지 마세요. 그냥 영화 한번 같이 보고 싶어서. 네? 저는 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얼굴이 달아올랐네요. 그동안 남편을 직원의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적이 없던 터라 질문의 의도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일생일대의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답니다. 바로 거절할 생각도 못하고 제 휴대폰 번호를 낼름 알려준 거예요. 남편은 당연히 그걸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구애하기 시작했네요. 물론 남편이 아주 추남이거나 밉상은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죠. 훤칠하게 큰 키에 웃는 모습도 시원시원하고 남자다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사정이 사정인지라 연애할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만나 정중하게 제 뜻을 밝히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됐어요. 한데 남편이 너무 들뜬 표정으로 다가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결국 점심에 만나 영화를 보고 강변을 걷다 저녁까지 먹게 됐죠. 저는 그제야 빨리 제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경문 씨, 죄송한데 저희 만남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남자를 만날 사정이 못 되거든요. 대신 저녁은 제가 살게요. 아까 영화도 보여주셨고 괜한 오해를 드린 것 같아 죄송했어요. 무슨 사정이요? 혹시 오늘 뭐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실례가 되는 질문일 수 있지만 혹시 어머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떻게 그걸... 설마 제 사정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머님 몸이 좀 불편하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저한테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네.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오히려 그 말 들은 다음부터 유미 씨가 다르게 보이던데요. 사실 요즘 병든 부모님 힘들어하는 자식들이 태반이잖아요. 솔직히 저부터가 그런 상황에 놓이면 고민될 것 같아요. 근데 유미 씨는 늘 밝고 친절해서 힘든 사정이 있는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또래지만 유미 씨가 기특하고 더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며 얼굴 붉히는 남편에게 저는 감동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날이 저희의 연애 첫날이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사귄 지 6개월쯤이 지나자 남편이 결혼하자며 조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지는 게 너무나 많았죠. 남편은 그런 저를 바라보며 답답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뭐가 그렇게 생각이 많아. 결혼은 우리 두 사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극복하지 못할 게 없어. 어머님은 내가 친아들 못지않게 잘 모실 수 있단 말이야. 나 못 믿어? 경문 씨를 못 믿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런 내 사정 아시면 어머님도 안 좋아하실 거야. 경문 씨 외아들이잖아. 엄마한테는 이미 말씀드렸잖아. 그러지 말고 인사라도 드리러 가자. 엄마가 너 많이 궁금해하셔. 결국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예비 씨댁에 인사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 나서긴 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이었네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으로 대문 앞에 서자 머릿속으로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죠. 돈 봉투를 던지며 아들과 헤어지라는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웬걸. 처음 만난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마치 잃어버린 딸이라도 만난 듯 반갑게 다가와 등까지 토닥여 주시더군요. 그러더니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반찬을 밥에 올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구나. 사실 나도 집안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어. 어머님은 그래도 너 같은 효녀가 있어서 행복해 하실 거야. 이제 혼자 고생하지 말고 우리 경문이한테도 기대고 그래라. 저는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환대와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아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하긴. 너처럼 심성 고운 애가 우리 경문이 옆에 있어주니 내가 더 고맙고 든든하지. 혼수고 뭐고 일절 신경 쓸 필요 없으니 결혼은 둘이 편하게 준비해라. 나도 혼자 힘으로 저거 공부시키느라 뭘 해줄 형편이 못 돼. 그래도 난 해주지도 못하면서 바라기만 하는 파렴치한 시어미는 아니니 그런 거는 걱정 말고. 그렇게 어머니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으니 두 사람이 필요한 것만 준비해서 결혼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신혼살림은 저희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살려면 아무래도 익숙한 곳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도 흔쾌히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서 상간내에서 오히려 저희 엄마에게 죄송하다고 인사드리더군요. 혼자 힘으로 아들 하나 키운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변변한 아파트 하나 마련해줄 능력이 없네요. 참 면목이 없습니다. 아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김서방이 들어와 준다고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사실 혼자 살겠다고 큰 소리치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돈이 이해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두 분은 보는 사람이 다 흐뭇할 만큼 서로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상견례와 결혼식을 마치고 저희는 드디어 부부가 되었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저에게 살가웠고 어머님도 별다른 시집살이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큰 고민 없이 행복하고 편안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3개월쯤이 지난 어느 날 믿었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크게 실망할 일이 벌어졌네요. 그날 저는 나이트 근무를 끝내고 녹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집안이 조용한 걸로 봐서 친정엄마와 남편이 잠든 것 같아 살며시 욕실로 들어갔죠. 그런데 샤워를 마치고 주섬주섬 옷을 입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찍 들어온 줄 알았던 남편이 저보다 늦은 퇴근을 했던 겁니다. 한데 현관에 놓인 신발을 보지 못한 건지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며 제 얘기를 하더군요. 얼마나 진지한 내용인지 남편은 옷도 벗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통화했어요. 저도 이제야 엄마가 장모님 반긴 이유를 좀 알겠어요. 집사람이 운전면허가 없어서 그런 생각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장애인차로 바꾸면 세금도 싸고 여러 가지로 절약되죠. 그리고 청약도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넣으면 돼요. 요즘같이 집값 비쌀 때야 그것만 되면 로또나 다름없다니까요. 사실 처음에는 뭐 별거 있겠나 했는데 공과금도 할인되고 잘 찾아 먹으면 진짜 쏠쏠할 것 같아요. 엄마가 친척 때문에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서 다행이죠. 네, 걱정 마세요. 빼먹는 거 없이 잘 챙길게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장애인의 혜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대화를 들은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혜택이니 받으면 좋은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의 결혼을 반겼다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사람 좋은 미소에 깜빡 속아 속으로 그런 이속을 계산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악을 쓰고 따질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모른 척 넘어가야 했죠.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네요.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나자 남편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퇴근하면 바로 달려와 저와 엄마를 챙기던 사람이 갑자기 매일 늦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이유를 묻는 제게 퉁명스럽게 답하며 짜증을 내기도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저는 결국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봤어요. 그리고 그 휴대폰 속에서 남편이 결혼 6개월 만에 외도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렇게 쉽게 바뀔 마음이었다면 결혼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손이 떨리고 앞이 깜깜해져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엄마가 보시는 앞에서 남편과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떠오르는 게 시어머니였습니다. 비록 저에게 보인 따뜻함에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그건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 편에 서서 남편이 정신 차리도록 설득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시어머니를 찾아온 사람이 있더군요. 바로 저희 남편이었죠. 저는 남편이 와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른 채 현관에 들어서다 낯이 익은 목소리를 듣고 주춤했습니다. 평소 시댁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터라 스스럼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은 대화에 몰두하느라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기척을 내지 않고 조용히 모자가 나누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왠지 제가 모르는 밀담을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먼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구박하고 짜증을 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눈치가 더럽게 없다니까요. 모르면 다행이지. 괜히 알게 됐다가 이혼 못 해준다고 버티면 어떡하니? 아예 모르는 것 같으면 지금처럼 그냥 시침이 뚝대고 있어. 그럼 어떻게 이혼을 해요? 빨리 이혼해야 그 사람이랑 재혼하죠. 전 하루라도 빨리 그 집에서 나오고 싶다고요. 그러게 결혼을 좀 신중하게 결정했어야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생길 거라고 생각 못했어? 그걸 알면 제가 미쳤다고 그런 결혼을 했겠어요? 엄마가 좀 반대하지 그랬어요. 나라고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겠니? 능력 있는 의사가 내 아들 좋다고 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랬으면 그깟 청약이고 나발이고 간호사 따위 찾아보지도 말라고 했겠지. 그러니 이제 어떡해요. 안 되겠어요. 그냥 당장 이혼하자고 말할래요. 괜히 기다리게 했다가 그 사람 마음 변하면 어떡해요. 지금 좋아 죽겠다고 할 때 빨리 이혼하고 재혼해야죠. 그쪽은 확실히 재혼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럼요. 남편이랑 남처럼 산 지 오래됐다고 했어요.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엄마도 보셨잖아요. 그러니 엄마한테도 명품백까지 선물했죠. 그래, 그렇겠지? 아유, 내가 아들 덕에 말년에 팔자가 피려나 보다. 이게 무슨 복인지 모르겠어. 네 처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주마. 지 주제가 있는데 장에 있는 친정엄마 책 잡으면 별 수 있겠니? 넌 그냥 엄마만 믿고 우리 의사 며느리 마음이나 잘 잡아놔. 장애 엄마도 간호사가 어디 의사랑 비교가 되니? 어떻게든 이혼하고 새 출발해야 돼. 그럼 저 엄마만 믿을게요. 그래. 그동안 너는 네 처한테 괜히 꼬투리 잡히지 않게 조심하기나 해. 거기까지 듣던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소리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다가오더니 저를 보고 허둥거리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내 철판을 깔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넌 왔으면 기척을 해야지. 언제 온 거야? 왜 이렇게들 놀라세요? 제가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 저한테 들키면 안 되는 얘기라도 나누셨나 봐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애가 먹는 게 영 시원찮은지 주말 아침부터 찾아와서 반찬을 해달란다. 너는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남편 끼니도 제대로 안 챙겨. 이래서 집에 환자가 있으면 멀쩡한 사람도 삐쩍삐쩍 마르는 거야. 아픈 사람 때문에 찬밥 되기 십상이지. 그 말에 저는 기가 차서 되물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살림 잘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셨잖아요. 왜 갑자기 제가 하루아침에 남편 밥도 안 챙기는 여자가 됐을까요?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동안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니? 그럼 더 잘해야지. 시어미가 감싼다고 기고만장해서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며 쓰겠어? 너한테 밥 한 끼 얻어먹기가 얼마나 눈치 보이면 얘가 여기까지 와서 밥 타령을 하니? 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난 그래도 흠 있는 애 잘 품어보려고 우냐우냐 했는데 네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 그러세요? 누가 경문 씨 굶기나요? 굶기지만 않으면 다요? 애가 장모 모시고 살더니 살도 빠지고 영 얼굴이 못쓰게 생겼잖니.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구나. 가뜩이나 힘들게 사는 애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결혼시킨 건데 안 되겠다. 나도 자식이라고는 경문이 저거 하나야. 근데 몸 불편한 장모 모시고 살며 고생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 그러니 너희 그만 갈라서. 갈라서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이라도 하란 말씀이세요? 그래. 사실 장에 있는 사돈은 나도 부담스러운데 하물며 한 집에 사는 쟤는 얼마나 힘들었겠니? 누구보다 네가 제일 잘 알잖아. 경문 씨가 저희 엄마를 1년에 모셨어요, 10년에 모셨어요. 고작 6개월 같이 살아놓고 벌써 힘들어요. 당신이 말해봐. 그런 갑오도 없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한 거야? 아니면 갑자기 마음이 바뀔 무슨 대단한 이유라도 생겼니? 그러자 제 말에 놀란 남편이 우물쭈물하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실소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를 갈며 뻔뻔한 모자를 향해 외쳤답니다. 저 떼어내려고 궁리한 게 고작 그 핑계예요? 장애 혜택으로 청해 카러브 할 때는 그렇게 반기더니 의사 내연녀가 생기니까 갑자기 부담스럽다고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좋아요. 그깟 이혼해드리죠. 저도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하고는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요. 누가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질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 아들 그렇게 대단한 남자 아니거든요? 죽겠다고 매달려서 결혼해줬더니 꼴값도 적당히 떨어야지. 똥말맞다 생각하고 이혼해줄 테니 어디 원 없이 그 의사한테 빌붙어서 살아보라고 하세요. 그리고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남편의 짐을 모조리 문 밖으로 내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혼까지 속전속결로 끝내버렸죠. 그런 사람들과 단 한순간도 가족으로 묶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첫 결혼은 어이없게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고작 6개월이었던 결혼 생활에 비해 후유증은 오래갔어요. 남편의 안부를 묻는 이들에게 일일이 이혼 사실을 알려주며 제 어리석음을 후회해야 했거든요. 그러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는데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를 기만하고 이중적인 행동을 일삼은 전 시어머니가 병원에 온 거예요. 시어머니는 몰려드는 환자들 사이로 배를 부여잡고 복통을 호소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 사람과 다시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아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는 통에 한숨을 쉬며 그 침대로 다가갔네요.
그리고는 사무적인 말투로 개발을 시작했어요. 환자분, 위급한 순서대로 진로 보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시면 선생님이 금방 나오실 테니까 다른 분들 방해하지 마시고 목소리 좀 낮춰주시죠.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아니, 근데 넌? 그래, 네가 이 병원에 다니고 있었지? 너 어서 가서 의사 좀 데려와봐. 사람이 다 죽게 생겼는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면 다야. 나 지금 배가 꼬여서 딱 죽겠어. 그러니 어서 의사 데려와, 의사. 그러더니 고통이 심한지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그때 마침 의사가 다가와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복통이 심하시다고요? 평소 드시는 약이나 지병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아유, 근데 제가 저녁에 게장을 먹었어요. 맛집이라고 하더니 다 썩은 걸 팔았는지. 그거 먹고 나서 이렇게 배가 뒤틀립디다. 의사는 이것저것 묻고 배를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식중독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치를 지시했죠. 그래서 저는 쇠을 꽂기 위해 준비를 마치고 다시 전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제야 곁에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서 있는 여자가 보이더군요. 앞만 봐도 저는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분이랑 같이 오셨나요? 네, 제가 보호자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 아픈 와중에도 나서고 싶은지 갑자기 끼어들며 말했어요. 그래, 걔가 내 보호자다. 우린 며느리. 저는 전 시어머니의 대답에 깜짝 놀라 다시 여자를 바라봤어요. 여자가 무척 참하고 앳돼 보였거든요. 전 남편에 비하면 아까워도 너무 아까운 여자였습니다. 제 표정에서 놀라움을 읽은 건지 시어머니가 거들먹거리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경문이랑 식 올리는 것만 남았다. 근데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넌 아직도 주사나 꽂고 있니? 여전히 그걸로 사는 걸 보니 내가 마음이 안 좋네. 너한테도 곧 네 처지에 딱 맞는 짝이 나타날 거야. 그러니 용기 잃지 말고 살아라. 그래도 이런 직업이라도 있는 게 어디니? 뭔 불편한 너희 엄마 부양하려면 바지런히 주사 놓고 살아야지. 시어머니는 저를 걱정하는 척 조롱 섞인 말을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제 신경은 온통 남편의 재혼 상대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질투가 난 건 아니었고요. 그저 순진한 얼굴로 늑대 소굴에 걸어 들어가는 여자를 말리고 싶은 것뿐이었네요. 더 이상 그 모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사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여의사와 재혼하지 못했어요. 아니, 재혼만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인생에 먹구름이 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답니다. 여의사의 남편 되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급부상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한창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혼이라는 건 어불성설이었죠. 물론 여의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 말인즉슨 처음부터 저희 남편 같은 사람과 재혼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그저 머리 벗겨진 자기 남편보다 젊고 건장한 남자와 놀아보고 싶었던 것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키며 이혼을 요구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의 아내에게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정치인이 전 남편의 직장에도 압력을 넣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잘리게 하고 멀쩡한 일도 할 수 없게 만들었더군요. 그러면서도 그런 일에 소문내면 한국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을 거라고 엄포를 놓았다네요. 다들 시시하지만 그 병원 사람들은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러니
여의사와 같은 병원에 다니는 제 대학 동기까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불과 1년 만에 전 남편이 어린 여자와 재혼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다른 환자를 돌보면서도 그 여자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모른 척하려고 해도 자꾸 그 순진한 얼굴이 떠올라 한심이 났죠.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큰 결심을 했답니다. 여자에게 남편의 과거에 대해 기뜸해주기로 한 거예요. 물론 얘기를 다 듣고도 그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일단 할 만큼은 해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큰 결심을 한 저는 수액을 확인하는 척 여자가 있는 침대로 다가갔어요. 때마침 시어머니는 잠이 들었더군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여자를 향해 조심스럽게 문을 뗐습니다. 저 경문 씨랑 결혼하신다고요?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네, 조금 전에 어머님께 들었어요. 전 부인이시라고. 이렇게 뵙게 되네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경문 씨랑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 네. 제가 미대생인데 졸업작품을 준비하느라 매일 야간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경문 씨가 학교 앞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매일 얼굴을 보다 2년이 됐네요. 사실 저 지금 임신 중이에요. 외동딸인데 사고를 쳐버려서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셨죠. 그래도 지금은 다 이해해 주시고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네? 임신이요? 저는 여자의 말을 듣다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역시 남편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여대생을 꼬셔 임신까지 시키다니 정말 대단한 남자였어요. 그것도 꽤 재력 있는 집 무난동녀인 모양이더군요. 하긴 그건 여자의 입성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었네요. 옷부터 구두까지 명품으로 온몸이 둘러싸여 있더군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칠 법도 했죠. 모든 사실을 다 듣고 나자 저는 여자가 더욱 안쓰러웠어요. 임신했다는 말에 망설여지긴 했지만 그러니 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발목 잡혀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왜 이혼했는지 들으셨나요? 솔직히 그 똑같은 사람이 왜 이런 결혼을 선택했는지 이해되지 않아서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을 해주지 않으면 분명히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요. 제가 이혼한 이유랑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해주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듣고 싶지 않다면 그만둘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쪽이 장모를 헌신적으로 모신 남편 팽개치고 밖으로만 돌았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뭐라고요? 기가 막혀서 지금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몸 불편한 저희 엄마 받아준 건 장애인 혜택 좀 받아보려고 한 거였어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조건이 나타나니까 금방 안면을 바꾸더라고요. 김경문이라는 인간이 결혼 6개월 만에 여의사랑 바람이 났거든요. 그래놓고 갑자기 저희 엄마 핑계를 대면서 이혼하라길래 더러워서 제가 먼저 도장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여자한테 실컷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어요. 그 여의사 남편이 방해해서 이제 그 사람 제대로 된 일도 못해요. 아마 당분간 어디에도 취직하기 어려울 거라고요. 그 사람이 그쪽 선택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아닌데요. 자기 살기 위해 또 멀쩡한 남의 집 딸 물고 늘어지는 게 틀림없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면 왜
저랑 이혼한 이유를 똑바로 말하지 못했겠어요. 김경문, 바람나서 이혼한 거 몰랐잖아요. 저는 일단 오빠 말을 좀 들어봐야겠어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못 믿겠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침대 옆 커튼이 거칠게 젖혀졌어요. 그러더니 분노로 얼굴이 달아오른 노년의 여자가 저를 향해 외쳤습니다. 이봐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한 말이 다 사실이에요? 나 김경문이 예비 장모요. 얘 엄마라고요. 지금 한 말이 다 사실이라고 맹세할 수 있죠? 혹시 질투 따위로 이런 어설픈 일을 벌였다간 나 당신 가만두지 않아요. 질투요? 듣던 중 가장 소름 돋는 말이네요. 사모님,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 그런 인간과 결혼한 거고 그나마 가장 잘한 일이 이혼이에요. 따님도 어린 나이에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잘 알아보세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는 저를 보고 여자의 어머니라며 나선 노년의 여자는 자신의 팔에 꽂힌 링거를 거칠게 잡아 뽑았어요. 그리고 말리는 저를 뿌리치더니 머리맡에 놓인 종이컵을 들어 시어머니의 침대로 다가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거기 된 액체를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에 냅다 쏟아버렸습니다. 놀라서 잠이 깬 시어머니는 오한이 범범한 표정으로 예비사돈을 바라보았어요. 알고 보니 종이컵에 든 건 검사를 위해 받아놓은 소변이었어요. 한참 꿀잠을 자다 졸지에 오줌벼락을 맞은 시어머니는 펄쩍 뛰며 외쳤죠. 아니 사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우 냄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소변 뒤집었으니 더러워? 그럼 나는 너희같이 오물만도 못한 인간들한테 엮인 내 기분은 어떨지 생각해봤어? 이것들이 어디서 감히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그런 집구석에 우리 딸 절대 못 줘. 안 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길래?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이 발칙한 것, 너 설마 여기서 입을 나불낸 거야? 이 혼녀 주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전 남편 앞길을 마고. 그 말에 저는 콧방귀를 끼며 답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면 그 앞길이 막힐 거라는 건 아시나 봐요. 그럼 처음부터 다 밝히고 시작해야지. 왜 있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 사람을 망나니로 만들어요. 내가 언제 남편 팽개치고 밖으로 돌았어요? 그리고 언제 김경문이가 장모를 위해 헌신했는데요. 입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니제로 한 푼 안 받고 이혼해준 걸 감사해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냐고요. 너희 나쁜. 넌 두고 봐. 이 혼사 잘못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사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게 하는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사돈. 전 시모는 화가 나서 딸을 끌고 나가는 예비 사돈에게 달려가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로 치를 떠는 상대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았어요. 여자의 어머니가 무릎까지 꿇고 비는 시어머니를 버려두고 매몰차게 돌아섰거든요. 사모님을 담당했던 동료 간호사에게 들으니 두 어머니와 예비 신부는 혼수 때문에 만나 한정식 집에 간 모양이었어요. 거기서 간장게장을 먹고 탈이 나 사돈끼리 사이좋게 응급실을 찾은 겁니다. 임신으로 날 음식을 먹지 않은 예비 신부만 멀쩡했던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겠죠. 그렇게 그날의 소동은 일단락됐습니다. 물론 병원에는 삽시간에 저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하지만 후회하진 않았네요. 제 체면보다는 진실을 밝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다는 뿌듯함이 더 컸거든요. 물론
전 시어머니의 행패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저는 겪어봤으니 알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곱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때문에 언제 병원에 들이닥쳐 제 머리끄덩이를 잡을지 모른다는 불안함에 시달려야 했죠. 그런데 그 뒤로 2주가 지나도록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지만 저는 어쩌면 남편이 그냥 재혼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부모와 절연을 하더라도 결혼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건 아니더군요. 그로부터 2주일 뒤 전 남편이 예고도 없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그러더니 퇴근하는 사람을 붙들고 시간을 내달라고 통사정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를 갈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 네 결혼 깽판 쳤다고 원망하려는 거면 그냥 여기서 해. 어차피 나 당신들 덕분에 이 병원에서 유명하거든. 그런 거 아니야. 사실 엄마가 당신 찾아와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 말리느라 진땀을 빼긴 했지. 근데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니고 다 내 잘못인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갑자기 왜 이래? 또 무슨 꽁꽁이야? 꽁꽁이라니. 나 이번 일 겪으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알겠더라고. 그래. 사실 나 그 여자들 사랑한 거 아니야. 그냥 내 인생에 찾아온 로또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당신만은 아니었어. 정말 다른 뜻 없이 순수하게 사랑했던 거야. 내가 재물에 눈이 멀어서 판단력이 흐려졌지만 당신하고는 정말 평생 행복하고 싶었어. 진심이야. 그러니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런 미친. 무슨 속셈인가 했더니 그런 개소리나 짓거리 이러고 찾아온 거야. 네가 그럼 내가 고맙다고 넙죽 받아줄 줄 알았니?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스토커로 신고당하기 싫으면 곱게 보내줄 때 꺼져라. 여보, 제발 화 좀 풀어. 우리 행복했던 때로 생각해봐. 나 때문에 망치긴 했지만 그땐 정말 좋았잖아. 당신만 마음 돌리면 우리 얼마든지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너 나를 대체 얼마나 호구로 보는 거니? 의사한테 버림받고 어린 여자랑 결혼도 물 건너가고 나니 나라도 재탕해야겠디? 생각나는 게 나뿐이었어. 근데 어쩌지? 나도 이제 등신 갔던 그때의 내가 아니거든.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는 아는 사람이 됐다고.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 늘어놓지 말고 좀 꺼져줄래? 나 약속했거든. 너 정말 이럴 거야? 네가 일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멀쩡하게 애 낳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이 꼴로 망쳐놓고 나 몰라라 하겠다고. 너 때문에 그 집에서 애를 지우고 딸을 유학 보내버렸어. 이제 나한테 남은 희망은 너뿐이라고. 그러니까 책임져. 다 죽어가게 생긴 우리 엄마랑 내 인생 책임지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넌 정말 정신 차리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그게 왜 내 탓이야? 인간 말종으로 살아온 네 탓이지. 너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길바닥에서 객사하기 딱 좋아.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각성해. 야, 계속 이럴 거야. 그 남자는 제 계속되는 무시에 흥분했는지 기어코 저를 향해 손을 뻗어 보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전 남편의 팔을 거칠게 꺾으며 말했어요. 이봐, 더 이상 못 들어주겠으니까 남자 망신 다 시키지 말고 그만 꺼지시지. 넌 뭐야? 이거 놓지 못해? 나? 나 이 여자 남자친구야. 나는 보기만 해도 아까운 사람한테 어디서 소리를 질러? 남자친구? 누구 맘대로? 야, 내 인생은 쫓아놓고
너는 연애질을 하고 있었어? 네가 그러고도 멀쩡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인간은 뭐 하는 놈팽이야? 말 조심해. 바람 피우다 인생 개박살나 아르바이트나 하는 주제. 어디 의사한테 놈팽이래? 의사? 이 인간이 의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괜히 헛물켜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시급 많이 주는 일자리나 찾아봐. 아니면 특기를 살려서 호구될 새 여자나 물색하든지. 제 말을 들은 전 남편은 사색이던 얼굴로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사실 저는 3개월 전부터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있었어요. 도박하는 여자를 만나 속을 썩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이혼한 의사였죠.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만 같은 아픔을 겪으며 친밀해져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답니다. 하지만 둘 다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뒤라 섣불리 서두르지는 않고 있어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며 서로를 알아가고 있죠.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팔짱을 끼고 보란듯이 전 남편의 곁을 지나쳐갔습니다. 하지만 비교도 안 되는 상대에 전의를 잃은 건지 전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복수의 순간을 즐겼네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미혼인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결혼 정년기를 앞둔 자녀나 손주가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부디 심사숙고해서 상대의 내면을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그러질 못해 평생 따라다닐 불명예를 안게 됐으니까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막상 겪어보니 이혼에 대한 시선이 곱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에 오늘 저의 이야기가 일조할 수 있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